에일리언 커버넌트는 프리퀄 시리즈의 두 번째 영화이기 때문에 다음 영화를 위한 설정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에일리언 1편 오프닝의 모습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에일리언 커버넌트와 에일리언 1편을 사이에 두고 본격적으로 다음 영화를 위한 설정들을 살펴볼까요? 우선 그 점을 설명하기에 앞서 에일리언 1편의 시작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구로 귀환 중이던 노스트로모호에 이상 신호가 잡히면서 동면 중이던 사람들은 규정에 따라 신호가 송출되는 행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구조 신호일 수도 있고 새로운 발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도착한 곳에서는 거대한 우주선과 그 우주선에서 죽어있는 엔지니어의 시체 한 구, 그리고 수많은 에일리언 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일리언 1편은 갑자기 나타난 엔지니어의 우주선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화 보고서에서 말했듯 에일리언의 이야기는 각기 연출한 감독이 다른데요. 1편을 연출한 리들리 스콧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배제하는 듯합니다. 2편에서 처음 등장하여 에일리언 알을 낳는 설정이었던 에일리언 퀸은 데이빗이 만들어내는 에일리언 알로 대체하면서 어떻게 에일리언 1편의 모습으로 끝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듯 하는데요. 필연적인 부분만 정리해볼까요? 엔지니어의 행성은 폐허와 다름없습니다. 모든 생물이 검은 물체로 인해 절멸했기에 에일리언 1편에 나오는 엔지니어의 우주선은 다른 행성에 있던 우주선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체스트 버스터에 의한 흔적이 남아있는 걸로 보아, 그리고 조종석 주변에 에일리언 알이 수없이 많은 것으로 보아 커버넌트의 설정대로라면 데이빗이 이 우주선에서 대량으로 알을 만들어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아직까지 에일리언 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데이빗의 손길 말고는 설정된 것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차후 에일리언 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에 대해 새로운 설정이 만들어진다면 이와 같은 내용은 뒤집혀질 수 있겠죠? 덧붙여 엔지니어의 모습은 우주선을 운행하기 위한 모습과 같습니다. 프로메테우스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운행을 하던 와중 체스트 버스트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으며 그 행성에 불시착했거나 혹은 출발하기 전 운행을 하려다가 일을 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엔지니어가 죽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커버넌트 마지막을 보면 2000명의 정착민들과 제이콥, 다니엘스를 얻은 데이빗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제 말로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수많은 실험 표본을 얻었다는 뜻이 되고 데이빗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창조주가 되기 위해 실험을 할 것입니다. 스토리의 향방을 정확히 가늠해 볼 수는 없으나 다니엘스도 데이빗의 실험에 휩쓸렸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본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던 엘리자베스에게 행한 실험을 보면 더욱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죠. 과연 데이빗은 에일리언, 제노모프를 만들어낸 창조주가 될 수 있을까요? 다만 1편의 엔지니어가 화석처럼 오래 굳어 있었다는 점이 이야기의 오류로 그려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앞서 이야기의 오류라고 하는 주장은 커버넌트가 1편을 기준으로 20여 년 전 이야기이며 심지어 1편의 모습을 갖출 엔지니어와 우주선은 커버넌트에서도 등장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엔지니어의 죽음이 화석처럼 오래 굳기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시간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며 데이빗이 알을 만들어냈어도 그 우주선에 탔던 엔지니어와는 엮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으니 관련된 가능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로메테우스에서는 2000년 전 검은 물체로 무언가를 계획하다가 실패하고 죽게 된 엔지니어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선이 다시금 엔지니어의 행성에 도착했을 때 많은 수의 엔지니어들이 그들의 귀환을 반겼죠. 물론 그 우주선에는 데이빗이 타고 있었습니다만 이 점을 보아 2000년의 시간은 다르게 흐를 수도 있겠다고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너무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기에도 어렵고 반대로 제가 이해하기도 어려우니 인터스텔라의 한 설정을 가져와 볼게요. 인터스텔라에서는 파도가 크게 치는 일명 밀러 행성에 도착하고 그곳에 몇 시간 체류한 뒤 모선으로 복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흘렀던 행성과 달리 모선에서는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과학적 근거는 행성이 거대 질량 블랙홀의 경계선에 걸쳐 있어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 효과로 서로 다른 시간이 흐른다는 것인데, 우주의 여러 행성들이 꼭 지구와 같은 중력을 가진다고 정의할 수 없기에 에일리언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행성들의 시간이 지구와 다르게 흐른다고 설정을 한다면 시간 공백을 어느 정도 정의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에일리언 알들이 그만큼 시간을 버틸 수 있어야겠지만요. 다만 인터스텔라에 등장했던 이러한 이유로는 과학적 오류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저는 문과입니다. 과학은 어려워요. 아무튼 우주에 존재하는 여러 행성에서는 지구에 적용되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 에일리언 1편의 모습은 그 현상에 의한 것으로 정의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 오류의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런 설정들을 에일리언 시리즈에 적용해버린다면 꼬여버리는 사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가설은 그저 한 가지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국한될 뿐입니다. 따라서 또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보자면, 커버넌트에서는 에일리언 알로 태어난 존재뿐만 아닌 검은 물체로 오염되어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일명 백버스터와 마우스 버스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에서는 2000년 전 알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가슴이 뚫린 엔지니어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검은 물체를 통해서도 가슴이 뚫릴 사건이 생길 수 있으며, 이 물체는 당초 엔지니어가 관리하던 것이었기에 1편의 순서대로 엔지니어가 오래전 검은 물체로 인해 해당 우주선에서 죽어 있었고, 그 후 에일리언 알이 데이빗에 의해 만들어져 있었다고 하면 시간의 흐름에 벗어나지 않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 세워집니다. 과연 리들리 스콧 감독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어떻게 완성될까요? 리들리 스콧 감독은 인터뷰에서 프로메테우스와 커버넌트 사이의 영화가 다음 편으로 제작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은 에일리언 어웨이크닝으로 예정되었다고 하며 차후 에일리언 유니버스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아직 제대로 확정된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만 하고 관련 내용이 더 나오면 그때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아직 에일리언 프리퀄 시리즈는 회수해야 할 떡밥들이 더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인류를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검은 물체로 하려고 했던 일은 무엇인지, 데이빗이 완성할 새로운 생명체는 어떤 방식으로 완성될 것인지, 이렇게 무수한 이야기들을 곧 다음 영화에서 풀어낼 수 있을까요? 한 구독자분께서 이 시리즈는 프리퀄 시리즈가 아닌 데이빗 연대기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었는데 괜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떤 가능성이 됐든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역시 데이빗입니다. 이제 모두 다음 영화에서 등장할 데이빗의 행동을 주목해보도록 할까요?